우리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사회자님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상기업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언론에서 내란 수계다, 내란 우두머리니까 빨리 전화, 그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는 백더입니다, 백더. 그리고요, 재판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2심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보고 우리가 뭐 범죄자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1심도 안 받았잖아. 그러면 답변해야죠.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그 MBC도 똑같이 내란 우두머리, 그 자식들 전부 가짜야. 국민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비상기업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죠. 또 하나는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또 다 알았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경제가 혼란스럽고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상기업과 우리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만큼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매의 눈,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잘 감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에 있는 말인데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치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행사 이거 제가 다 망가뜨리 같은데요. 뭘 하려고 오늘 올라왔는지 아세요? 4페이지 중에서 진짜 2페이지 했고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춘천과 제 강원도 도민들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거 저는 훌륭한 연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훌륭한 연설은요, 아까 우리 앞에 했던 분들처럼 임팩트 있게 짧게 해야 되는데 전환기는 질질 끌고 이건 뭐 제 자신이 조금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9번의 탄핵 그리고 전환기는 하지 마세요. 전환기는 뭐라고요? 전환기는 무슨이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주인공이라 했잖아요. 저는 무슨이니까 됐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29번의 탄핵에다가 지난주에 30번 탄핵도 제안했죠. 대통령의 대행에 대해 최상목까지도 40명 임명 안 한다고 또 탄핵시키겠대요. 여러분 40명이 중요합니까?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신한 최상목이 중요합니까? 최상목은 지금 국가를 대신하고 있잖아. 대통령을 40명이 그게 뭐라고? 40명 임명 안 한다고 최상목 보고 권한대행 보고 협박했잖아요. 네 몸 조심해라 최상목. 국민 아무도 네 잡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 구조가 신기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민주당 180석이 넘는 야당 대표의 할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학생들 볼까 싶어가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답변 한번 해봐요. 예? 아니 40명 임명 안 한다고 그 40 임명 안 해도 헌법에 어긋난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다 협박하고 빨리 임명하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민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분만. 대신에 모인 김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춘천에 닭갈비 많이 드시고 가고 편의점 가서 뭐 물건이라도 하나 사가서 춘천시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따 하나 뭐 사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참 저거는 제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 요즘 언론에 보니까 또 뉴스에 전환길이가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까지 같이 했다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국에 제가 그거 가가지고 식사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언제나 무슨이라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오라고 저보고 불러도 국민들 대신해서 딴 분들 보니 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헌법재판소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오늘 9일째 갔어요. 매일. 왜 갔는지 아세요? 사진 찍으러 가고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자도 없습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25일째 단식하고 계시는 전지영 씨도 계시고 여러분 그분 벌써 병원 몇 번 갔다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탁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탄핵보다도 그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식을 거두십시오 뭐 그랬지 않습니까? 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단식하는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제가 무릎 꿇고 부탁했어요. 생명을 지키셔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가 되면 직무 복귀돼가지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잘 사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위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부탁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 보시면은 진짜 밤새도록요 그 설이 맞으면서 그 주위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이름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 이름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막 묵묵하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주인공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앞에 미안해가지고 저는 잠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7, 80년대 또 민주화운동 해가지고요 민주당 운동은 같이 희생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민주운동도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그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열매 다 따먹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위에 나오신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자 탄핵 빨리 기각해라 석방해라 그분들이 진짜 위대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주인공인 거예요. 아무튼 아까 그런 거는 가짜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 7분 남았네요. 뭐냐면 저보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월요일 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각하될 거고 수요일이 되면 이재명 2심 선고가 있고 이틀 뒤 28일인가요? 바로 3월 28일 되면은 아마 금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고가 그죠? 될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한길은 그러면은 과연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 보느냐. 저는 뭐 확신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100% 각하. 100% 각하 아니면은 기각입니다. 각하가 많아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각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두 명 있잖아요. 8명 중에 한두 명이 각하면 몇 명이 남죠? 2명, 6명이 남죠? 6명 중에서 2명만 만약에 나는 기각이다 하면 결국은 6명 안 되니까 탄핵이 인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각하가 한두 명만 있어도 결국은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각하를 주장했고 그 결론적으로는 기각으로 나올 건데요. 그러면 전한길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파면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할 것인가 묻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한길은 갈등과 분열을,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화합과 평화를 주장했고 지금까지 집회가 오늘 9번째인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다면 저는 승복은 합니다. 다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전제될 때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심리 과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이 갈 때 전체 80%가 되는 내란죄에 대한 이미 빠졌습니다. 따라서 껍데기만 남고 도래된 껍데기만 남은 그 탄핵 소추안이 절대로 인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빼고 쉽게 말하면 제 흔히 예를 드는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어요. 그게 짜장면을 먹으라면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 권위자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벌써 10가지가 넘는 바로 법에 어긋난 불법적인 법치에 어긋난 절차 과정이 10가지가 된다. 불법이 10가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여러분 10가지가 불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인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정리하면은 저는 분명히 답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나는 승복한다. 다만 저는 전제 조건이 법치와 공정과 절차에 대해서 다 따랐을 때만이 저는 승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한길은 그러면 저는 저항권 행사할 건데 헌법에 위배되냐? 폭력을 조장하냐? 아니라는 걸 헌법에 근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한거한 4.19 혁명 정신,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가지의 법에 어긋난 재판 심리가 있었고 본질적인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다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문영배 부도덕 성질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선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주장했지 않습니까? 정계선 자기 남편 황필기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탄핵 주장했지 않습니까?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법치입니다. 상식입니다. 정정민은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했던 재판관입니다. 이런 속에서 헌법 정신에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넘는 법에 어긋난 심리가 있었고 본질적인 내란죄를 빼고 이렇게 해서 엉망투성이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거 맞지 않습니까? 불의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용이 된다면, 파면된다면 그 불의에 맞서는 것도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론에서는 시끄럽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이든 법치에 어긋나든 공정이 무너졌든 무조건 따라라고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런 민주당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 그런 근거에서 100%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와 그리고 기각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분만. 결정되고 난 뒤에는 제가 요거는 다음 주는 제가 어디더라? 울산을 갑니다. 세이브 코리아. 저는 울산 가는데 울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났을 선고가 끝났을 때쯤인데 만약에요 각하가 되거나 기각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치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115일, 다음 주에 115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갈등을 빚었고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차가워 이미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일으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의 원흉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가신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겨울부터 100일 동안 투쟁해온 것에 국민들 분열시킨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 아닙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란을 또 모의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분열시켰던 MBC를 포함한 거짓으로 선동해서 내란이라고 했던 언론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불법적인 수사기관 공수처 해체해야 됩니다. 서부지법에 바로 대통령 영장 발부했던 바로 이순영, 그 다음에 신한미, 그리고 차은경, 그 판사들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오동훈도 마찬가지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임금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좌파 사조직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부정비리투성이 아닙니까?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도 너무 많습니다. 전환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로 난리가 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영도 PD라고 있어. 이영도 KBS PD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증거가 넘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금요일날 바로 아시아투데이 가서 이영도 PD랑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또 합니다. 이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우리가 국민들이 불신이 많고 비리 덩어리 선관위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지금 전산 조작이라든가 해킹 위험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부정선거 의혹이 조금이라도 없애고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80 넘은 어린이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나와서 투표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은 투표고 내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지 않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의 투표가 소중하게 될 수 있으려면 투표가 불공정이나 부정이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개선해서 대만식으로 가면 됩니다. 대만이나 독일은 절대로 전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인들 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해요. 투표 민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전 투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이 IT 강국이야.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독일도 전산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그렇게 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 표, 할머니의 한 표, 누구든가 한 표 소중하니까 그 부정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없앴다는
위해서 이거를 개선하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MBC와 민주당 이러한 끈앞을 언론들하고 민주당에서는 전환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의혹이 있든 없든 털고 가고 개선하자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민주당 답변하라고. 만약에 이대로 선거제도 개선하지 않고 간다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영도 PD가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통계로 말합니다. 통계로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애고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답변하라고. 앞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없애자 하니까 개선한다고 하는데도 아니 끝까지 듣고 가자 가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나면 우리에게 알려진 계몽령으로 알려졌던 것들,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와 언론과 그리고 바로 공수처라든가, 그리고 다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민노총하고 또 정교조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 뜻이 뭐라 했습니까? 위험과 기회의 합성입니다. 지금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에 다음 주에 있을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각하 기각되고 대통령 직무 복귀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기에 빨리 정상회담 하시고 안보도 튼튼히 하시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그 소망했던 자유민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제2의 건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탄핵 정부에 드러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살려내라고 이렇게 외쳤다면은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가장 공정하고 가장 법치에 맞게 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중국한테 먹히지 말고 바로 사회주의가 되거나 공산주의 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가 마음껏 정의와 공의가 그걸처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껏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고, 지금 남녀 갈등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 때 보십시오. 페미다 남녀 갈등 갈라치기 했잖아요. 그거 개선해서 남녀 서로 사랑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놓고 마음껏 대한민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한겨울 아스팔트에 나오고 한겨울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야 된다, 대한민국 살려내야 된다라고 그 외쳤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약화되지 마시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 성공시킬 때까지 끝까지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끝까지 함께하고 다음 주가 되면 이 언론들의 좌파 언론에 맞서 제가 언론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오직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기준대로 정직한 언론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사실 팩트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길 말고 윤석